새말귀 안내서 모습공식 제9강 모습은 변한다. 하나, 거사품과 새말귀 일과 굴리기.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그 장마로 인해서 전부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피해 없도록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법회를 하기 전에 예불을 하지요. 예불을 하고 또 법회하기 전에 멘트를 하는데
예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멘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할 때, 예불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가 하면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입은 막 움직여.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암송을 하게 되죠. 제가 그 보림선언에 오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예불송 암송하라는 것인데 자꾸 하다가 보면 외워져요. 자꾸 제일 안 외워지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 반야심경이 선생님이 한글로 너무 해놓으셔갖고 되게 어려워요. 그게요.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삼매가 됩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은. 근데 이제 딴 생각을 하잖아요. 딴 생각을 하면 금방 내가 세 줄의 공덕을 했는데 동업보살의 서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예불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세 줄의 공덕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동업보살의 서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다시 내가 정확하게 듣고 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다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과 굴리기 자꾸만 입만 벌리면 일과 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전하고 잘 보입니까? 예? 참 좋은 세상이다. 서울에서 쓰는 것을 대전하고 부산에서 볼 수 있다니. 그러면 나중에 기계가 되게 좋으면 다른 달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지요. 다른 행성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기계가 좋으면.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부산하고 대전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어째서 그렇지요? 어째서 그러지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기계만 있으면 부산하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고 전 허공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만 좋으면요. 어째서 그러지요? 그랬어요. 하나니까요. 여기하고 서울, 대전이 우리가 모습으로는 떨어져 있지요. 모습으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요. 그러나 본래 그 바탕자리는 하나니까 전부 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이 모를 거야. 이거는 되게 하수지요. 그거는 이제 자기만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중계방송되고 있다. 어디에? 전허공에. 전허공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급수가 낮으니까 남이 하는 것을 잘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른다고 해도 우리의 그 동분만견이지요. 그거는 급수가 낮아서 모른다고 해도 그거는 어떻게 한다? 전 허공에 중계방송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전부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건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거사풍을 그 생전에 계실 때 거사풍과 새말귀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사풍과 새말귀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 책 지금 제목이 새말귀 안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도 이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요새 말식으로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말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새말귀라는 말이 보도 듣도 못한 말이죠. 굉장히 새로운 단어예요. 이 거사풍은 좀 들어봤어요. 뭐 거사림, 뭐 불교 신자들은 거사림회 뭐 이렇게 하니까 들어봤을지 몰라도 새말귀는 백봉 선생의 살림이거든. 그러니까 이 백봉 선생님 입에서 최초로 나온 말구라요. 이게요. 새말귀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마음으로는 이게 이제 처음에 글을 쓸 때 이거는 새말귀 안내서다. 새말귀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가를 안내하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새말귀 안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편집하시는 분한테 이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다가 저는 이거를 새말귀 안내서라고 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다른 제목보다 그게 좋다는 거지요. 새말귀 안내서 그 자체로 그냥 제목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새말귀 안내서가 됐습니다. 책 이름이. 근데 하고 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새말귀 안내서 뭐 다른 글을 막 붙이는 것보다. 자, 거사풍과 새말귀인데 거사풍이라는 게 뭐냐? 적어도 보림선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말하자면 개념, 이론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사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속세를 떠난 수행자가 있고 속세에서 공부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돈도 벌러 가고 애도 키우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말하자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백봉 선생님은 거사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사풍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수행하는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거사풍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또 바로 지금 이때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돈 벌고 아끼고 하는 이 자체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방편만 가지면은 아무리 바쁜 속세 사람들도 속세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전부 대도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거사풍이에요. 거사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고 듣고 있는 자체가 공부가 된다면 따로 이 공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폼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 있는 생활 다 냅던지고 저쪽에 완전히 환경이 유리된 곳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수단 방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새말귀다. 새말귀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론적인 것, 이론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냅다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론적으로 아웃라인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뭘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학인들에게 어떻게 한다? 이론적으로 이해를 시켜라. 이론적으로. 그런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얘기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얘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얘기. 즉 이게 뭐냐? 공리, 공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중도가 됩니다. 이게 중도. 자, 요거를 보림선언 버전으로 백봉 선생이 말씀하신 보림선언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굴림새라는 것은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굴림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인데, 공보의 윤곽과 바탕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론이다. 이것은 즉 공리를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보림선언 버전으로 말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성, 일체의 모든 모습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그 바탕인 절대평등인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론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지요. 상대성은 뭐고 절대성은 뭐냐? 상대성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며 절대성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요거는 지금 이론적이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무상법신이, 그러니까 무상법신, 이 절대성 자리지요. 절대평등성 자리가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입니다. 무상, 모습이 없는 거지요. 무상법신이, 법신이 뭐다? 유상색신을 굴려. 모습 있는 색신을 굴린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러니까 법신 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해. 말을 하면은 나의 무상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입을 빌어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무상법신자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유상색신이라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닌 것이지요. 진짜 나는 무상법신이지요. 그러려면 요 위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상대성과 절대성의 관계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파악하지 않고 쭉 일로 내려와 봐야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일 처음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 모습공식. 모습공식을 계속해서 해서 이 말하자면 이 상대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게 하고 있다. 지금 공부가. 그리고 모습공식은 그다음 일과 굴리기죠.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과 굴리기 안에는 예불, 그 다음에 좌선, 우리가 요새 좌선할 때 정근을 하지요. 반문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그 다음에 감사노트, 그 다음 원노트, 축원, 그 다음 모습공식, 새말기 굴리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요.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일과 굴리기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일과 굴리기를 촘촘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일과 굴리기 중에서도 1개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2개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일과 굴리기를. 그런데 이 일과 굴리기를 촘촘히 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일결사 21일 정진, 매월 우리가 천일결사 하기 전에 또 천일결사 입제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1일부터 21일까지는 적어도 일과 굴리기를 촘촘하게 하라. 그런 이제 의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야 뭐가 되냐면은 자기 실천을 해야 자기 살림이 생겨요. 자기 실천을 해야 자기 살림이 생겨요. 그 살림이 생겨야 어떻게 된다? 변화가 와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무지무명이 깊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지견이 조금 낮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굴릴 때, 실제로 굴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이제 무상법신이 진짜 내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한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간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 나를 놓치지 마라. 그래야지 이걸 자꾸 훈련을 해야 너가 이 경계에 말하자면 휩쓸리지 않는다.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훈련이라고 했어요. 훈련, 또 연습,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해야지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해든 상관이 없다. 계속 연습하라. 그러면은 어느 사이에 네가 견성했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새말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은 간단하지요. 지금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하는 단계에서 참 수많은 느낌과 체험이 오고 또 세월이 가면서 깊어지고 처음에 했을 때하고 1년 지나고 했을 때 2년 지나고 했을 때하고의 그 차이 또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것 내가 굉장히 생활 속에서 지금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멘붕 상태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살 때. 그럴 때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공식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 이제 본인이 그때 알게 됩니다. 평상시 잘 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원노트 쓰는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10월 9, 10, 11일 날 2박 3일이죠. 그때 추계정진 때 이번에는 일과 굴리기를 완전히 그 일과 굴리기 갖고만 할 생각입니다. 2박 3일 동안. 원노트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 원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원노트라고 하니까 막 거창하게 원이 막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처음에 이제 감사 노트를 쓸 때 감사 노트를 무슨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감사 노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 노트 자꾸 써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발이 건강해서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요새 같으면 비가 그치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지금 방역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안 걸리고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저녁에 잘 잤다 그러면 잠 잘 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똥이 진짜 술 잘 나와 배가 훌러덩하게 잘 넣었어 그러면 똥 잘 싼 것도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감사가 많아가지고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개 정도만 저도 쓰거든요. 하루에 한 5개 정도 감사 노트를 쓰는데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이들이 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제자리에 있어 주는 것도 감사하지요. 식구들이 다 제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 식구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완전히 생활이 뒤집어집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그 법회에 올 때도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렇게 제가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누가 딱 한 사람의 브레이크가 걸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법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까 법회에 올 수 있게끔 사람도 건강하고 진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철이 물에 잠기거나 도로가 유실되면 우리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모든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현재 내가 여기서 우리가 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공덕장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정말로 감사하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 죽는 거 금방 죽지요. 이번에도 보면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금방 떠내려가면 죽어버려요. 죽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육체를 잘 유지를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원노트를 써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원노트가 굉장히 그 완벽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 완벽한 게 있을까요? 완벽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지요. 착각입니다. 완벽한 것은 무엇이 완벽하냐? 모습이 없어야 완벽해요. 그래서 완벽한 것, 그래서 내가 득 하는 말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완벽하다는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근데 본인은 그 모습 공식을 하고 있었지만 완벽하다는 이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른 그때 정신을 차려갖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완벽하다는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잠시라도 벗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자기가 꽉 매여 있었어. 그래서 왜 그거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또 매여 있네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꼭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거기에 딱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뭐를 쳐버린다?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 보살님이 아무리 자기가 잘 한다고 해도 현재의 인연과 조건으로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하다가 보면 또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완벽함이 나중에 가면 완벽하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곳곳에 도로에 왜 이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과속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과속 방지 턱이라고 하나? 그게 과속 방지 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놨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과속 방지 턱에 자기가 걸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걸려.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있는 현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 수준으로 하라고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익숙이 되고 자꾸 하다가 보면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원노트에 쓴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너무 이루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루지 못하면 어쩔까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죠. 너무 이루고 싶어서요. 그러죠. 근데 그 원노트에 딱 이렇게 적어 놓고, 원노트에 적어 놨으니까 이것이 시절 인연이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서는 지우라. 그냥 지워버려라. 왜? 원노트 안에 다 적혀 있지 않느냐, 나의 원이.
그러면은 내가 맨날 머리에 쥐고 다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원노트만 10번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은 보살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때 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과속 방지턱이죠. 그 방지턱을 무수히 만들어 놓고 그 방지턱에 탁 왔을 때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완벽해야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그 당시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은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자기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지 잘 모르게 변해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슬슬 노연하게 됩니다. 노연하게 된다는 말이 그때 적용이 됩니다. 노연하게 된다. 그래서 놓는다라는 말이, 방아착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실질적으로 느껴야 요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 와닿겠죠. 와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낌이 없으면 이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어디서 들었어. 보림선언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들었어. 그대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그거 한 사람이 본인이 제일 본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사람 아이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은 네 선원에 공부하러 다닌다면서 네 뭐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래.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본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남도 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보통 저도 이제 국선도를 쭉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그걸 한 게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에 불 켜고 올라가는 줄 안다니까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 손가락에 불 켜고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내 살림이 없어. 돌아다니는 길은 돌아다녔는데 내 살림이 없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한 단계 하나 짬지게 실속 있게. 백봉 선생님은 영리하게 공부를 하라거든요. 영리하게 공부를 하라. 그 진 빼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속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은 이론도 공부하지만 그 모습 공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하면서 일과 굴리기. 현각거사님 아직 일과 굴리기 잘 안 되시죠? 이게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입니다. 젊은 사람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게 이제 안 하던 짓 하는 거거든요. 안 하던 짓 하는 게 뭐냐 하면 변화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면, 젊으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보지 뭐. 이래가 몸이 바로 움직여요. 근데 나이가 들면 머리는 해봐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그냥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일과 굴리기, 뭐 처음 오시는 분은 모습 공식, 일과 굴리기, 일주일 법회 한 번씩 오는 거, 이것을 뭐처럼 생각해야 된다? 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힘이 있어요. 공부가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좀 이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33쪽 한번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그 엑스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인연과 조건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본다. 모습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어떤 그 독립적인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지금 육진경계, 육근, 육식이 뭐다? 전부 다 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이 실제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집착을 일으켜요. 애증을 일으키죠. 집착을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뭐가 된다? 분별망상이 되고 번뇌가 일어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무명이 생기고 업이 또 달라붙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모습공식을 은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사정없이 탁 쳐라. 사정없이 쳐라. 사정없이 딱 잘라버려.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요? 은장도를 날이 새파랗게 갈아야 돼요. 그 은장도가 뭐냐면 지혜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이 진짜 그거는 번개같이 말하자면 내려치는 지혜의 칼이 금강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모습공식도 아까 그분이 나는 이 원노트를 완벽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 완벽하게 써야 된다라는 그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가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지요? 눈으로 보는 모습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니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자꾸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고 하면 자꾸 거기에 달라붙는 집착을 어떻게 한다?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내려놔요. 또 달라붙죠. 그거 할 때는 하지만 그 다음 또 갖다 달라붙어. 또 달라붙어. 내려놔, 달라붙어. 계속 이거를 오래오래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헛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1년 만에 내가 그랬다고, 남이 그랬다고 나도 1년 만에 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하는 게 다르고 예리하고 둔한 것이 다르고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지요. 그런데 뭐만 하면 된다? 가기만 가면 되는 거죠. 왜? 보림선언에서는 그 고속도로에서 IC에 올려놓지요. 그 IC를 찾아서 그 고속도로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 본인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길만 제대로 딱 찾아서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 본인이 가는 거죠.
근데 길을 못 찾지요. 길을 못 찾으면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계속 간다. 이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되면 동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위에 딱 IC를 통해서 딱 올려놔. 그럼 본인이 열심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엑스레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비상이다. 비상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비상이고 소리도 비상이고 감각하는 것도 비상이고 생각도 다 비상입니다. 자, 모습은 변한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 앞에요. 자, 시작. 모습은 변한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쥐저기고 냇물이 흐르고 단풍옷을 갈아입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꽃이 피고 가을바람에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이 모두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밥 먹고 배설하고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일상생활이 변하는 이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변하는 걸로 보는 거지요. 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도 변하는 이치. 비가 쏟아지려면,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는 그 저기압하고 찬공기하고 만나가지고 그 장마전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비를 쏟지요. 비를 쏟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증기가 대량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 KBS에 늦기 전에란 거 다큐멘터리를 하던데 그 시베리아 동토층 그게 시베리아에 동토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빙하기 시대에 순식간에 많은 그 동식물들이 죽으면서 거기에 매장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장이 되는 바람에 그 메탄가스가 그것이 이제 자꾸만 이제 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탄가스가 굉장히 그 밑에 그 동토층 아래에 메탄가스가 많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얼음으로 계속 동토층으로 돼 있으면 이 메탄가스가 밖으로 분출을 안 할 텐데 이게 자꾸 녹는단 말이죠. 녹으니까 이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재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우리 왜 무슨 무슨 그걸 뭐라고 하나 무슨 이렇게 통 같은데, 하수구 같은데 여기서 인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메탄가스에 질식돼서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맨홀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다른 데도 그렇고 탱크 같은데 그런데 그런 메탄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 동토층 얼음층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몽글몽글하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를 탁 이제 깨면서 불을 붙이니까 불이 바로 붙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그 이산화탄소의 21배의 그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지구가 완전히 변한다고 합니다. 이 기후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말하자면 좀 너무 과소비를 해서 이 온난화, 이산화탄소를 그걸 좀 덜 배출을 해야 된다. 어제 그렇게 보면서 요새 비도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던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꽃이 핀다. 꽃이 진다.
해가 뜬다. 노을이 진다. 하늘에 별이 뜬다. 구름이 피어난다. 구름이 움직인다. 새가 지저긴다. 냇물이 흐른다. 가을에는 단풍이 든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그때 숙제를 냈을 때 저한테 답을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시를 한 수 적어서 보냈는데, 떨어지는 낙엽 속에 고이 접은 봄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음 해의 봄 소식을 그 낙엽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낙엽 속에 그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기후가 변해서 눈이 오고, 또 가을바람에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벼가 익는 거지요. 벼가 씨에서 또 싹이 나서 그것이 이제 노랗게 익는 거지요. 또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열리는 거, 정말로 그 꽃 피어가지고 거기에 정말 대추나무에 진짜 대추가 조롱조롱 열리대요. 조롱조롱이라는 우리 의성어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조롱조롱. 저희는 이제 그 단독주택이라 대추나무 있는 집이 또 여럿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거 보면 한해는 대추가 많이 열리고 한해는 대추가 좀 적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대추 보면 진짜 조롱조롱 열려요. 어쩜 그렇게 많이 대추가 열리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무슨 이치다? 변하는 이치라는 겁니다. 변하는 이치는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움의 극치라요.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우리의 외부의 경계지요. 지금 위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의 경계입니다. 육신을 했을 때 육신 바깥으로 외부의 경계라고 하고, 우리 마음을 할 때는 내부의 경계라고 하는데,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밥 먹으면 또 오줌 누고 똥 누고 다 하지요.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그렇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이 무엇이다? 전부 변하는 이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변하는 이치 설명을 할 때 진짜 많이 했지요. 왔다 갔다를 진짜 많이 했지요. 이게 뭐냐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안 보이네. 이제 봤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뭔지를 제대로 보면 정말로 큰 변화가 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볼 줄을 알면은 자기에게 큰 변화가 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참말로 별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것이 몸뚱이서부터 외부의 세계에서부터 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내 마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하는 이치다. 변하는 돌이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서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변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마우스면은 맨날 마우스 똑같지요? 마우스가 변하는 걸로 안 보이지요? 맨날 똑같지요? 그래서 계속 모습 공식을 하면 변하는 이치로 보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변하는 이치로 보기 시작을 하면 공부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했거든. 근데 그전에는 모습 공식을 하기는 해. 근데 그 방법이 터득이 안 됐어. 우리가 그 선생님이 어떤 동작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금방 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해서 그것이 터득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하고 일과 굴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일과 굴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일과 굴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무적함대라요. 그분은요. 혼자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나 자기의 앞길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무적함대가 됩니다. 무적함대라고 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